13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네. 시작하자마자 틀렸네요. 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3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제 미드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방금 또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오늘 진도 보려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홈워크 어사인 돼 있어요. 특별히 커렉션 할 건 없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 거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챕터 4 와이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챕터 3 마지막 부분 스위치 투 이서넷, 그 다음에 알로하 넷 다시 봤고요. 허브 이서넷, 그 다음에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가장 기본되는 것은 뭐냐면 스위치 투 이서넷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뭐였죠? 포워딩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서넷 망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프 티어리에서 나오는 개념인 물론 그래프, 그 다음에 트리, 스패닝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관사를 특별히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미니멈이면 하나일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는데 정수 5개가 있어요. 미니멈을 구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나오죠. 숫자 자체는. 왜냐하면 집합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하지만 그래프에서 스패닝 트리는 미니멈인 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그 미니멈이란 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STP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인데 이 레이어 2 스위치를 이서넷에 도입하면서 이 포워딩 테이블을 이제 각각의 똑똑한 레이어 2 스위치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프로토콜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최근에 보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이제 리바이즈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정으로 또는 표준으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 STP가 있고 더 RSTP가 있어요. 얘도 완전하지 않은데 얘는 어쨌든 훨씬 빨라졌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일단은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뭐였어요? 루핑 또는 루프가 없도록 만드는 거였죠. 패킷이 빙빙 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터넷 L2 스위치들이 예를 들면 새로 연결이 됐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할 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트 톨러런트하게 어떻게 보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얘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STP가. 그래서 RSTP를 만들어서 훨씬 더 빠르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폴트 톨러런트 하진 않다. 그리고 뭐 언제나 최적의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이 STP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걸 유일하게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맥 애드레스 중에서 가장 낮은 녀석을 루트로 하는 트리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알로하 네트워크에서는 교훈이 뭐였죠? 우리가 알로하 네트워크는 이미 뭐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 이 슬로티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을 슬롯이라는 인터벌로 바꾼 다음에 그 슬롯 내에서 패킷이 전송되도록 하는 거예요. 슬롯에 걸치지 않게. 그렇게 하면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우리가 따라가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다고요? 슬로티드 시스템이 넌 슬로티드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뭐 드루풋이 더 좋다든가 링크 이용률이 더 좋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컨텐션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이 이 슬로티드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셀룰라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켜면 다운링크에서 쭉 그러니까 기지국들이 다운링크를 통해서 방송에 오는 데이터를 듣고 우리의 모바일 스테이션 또는 핸드폰이 원하는 기지국에 신호가 가장 강하다든가 뭐 이런 기지국에 액세스 프로브를 날려요. 내가 너한테 가서 붙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주로 이 슬로티드 되어 있는 어떤 인터벌 내에 액세스 프로브를 이렇게 신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히 그냥 아비트러리하게 랜덤 액세스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임 슬로티드 액세스를 하게 하면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이 허브 이서넷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죠? 네, 그 프로퍼게이션 타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 이서넷이라고 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예를 들면 뭐 이서넷 어댑터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패킷을 프레임을 보냈을 때 어쩌죠? 지금 우리가 CSMA 캐리어 디텍션이니까
내가 보내면서 이쪽 녀석이 보내면서 계속 센싱을 하고 있는데 보내는 동안 센싱을 다 하는데 컬리전이 안 일어나면 석세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프로포게이트 돼서 거의 도달할 쯤에 얘가 보내면 이제 컬리전이 생겼는데 그 전에 이게 돌아오기 전에 얘가 예, 트랜스미션을 맞춰버리면 석세스한 줄 알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미니멈을 뒀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미니멈뿐만 아니라 지금 이터넷에서는 맥시멈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니트가 있어서 왜 그렇다고 했죠? 예, 지금은 물론 이제 굉장히 이터넷망도 에러가 거의 없고 이렇게 패킷이 사라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졌지만 어쨌든 너무 긴 패킷을 보내기 시작하면 어때요? 걔가 잘못됐을 때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맥시멈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서넷 프레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IP 패킷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IP 패킷을 인캡슐레이트 할 때 이서넷 프레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이 와이파이 챕터에서 배우는 것도 이해가 좀 더 잘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얘기를 하면서 확률 이론, 랜덤 프로세스 이론, 특히 마코프 체인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구조를 갖는 랜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컴퓨터 공학과에서 이산수학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하는 데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챕터 4 여기 이제 와이파이 이 챕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이 와이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듯이 우리가 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인 것처럼 네, 이게 지금 큰일 났네요. 그렇죠? 네, 펜이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제 위치에. 어떡하죠? 네, 큰일인데요. 왜 갑자기 이러죠? 네. 그러면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데요, 오늘. 마우스는 되는데 펜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안 그려지네요. 여기에 이제 와이어리스 랜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와이어리스 랜 표준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중에 아주 작은 표준이었던 IEEE의 802.11이라는 이제 Family of Standards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802.11이라고 처음에 돼 있던 표준이 있었고요. 11A, 11B, 그다음에 뭐 11G, 11 뭐 ACN 뭐 이렇게 AX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Wi-Fi 4, Wi-Fi 5, Wi-Fi 6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식적으로. 누가? Wi-Fi Alliance라는 인더스트리 컨소시엄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무슨 그럴 권리가 있느냐? 있어요. 왜냐하면 Wi-Fi Alliance가 이 802.11 기기들의 상호 호환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 인더스트리 산업 전체를 프로모션하는 역할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이제 6E라는 것도 나왔어요. 사실 6가 웨이브 1과 웨이브 2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라고 하면 이제 802.11 패밀리 스탠다드 802.11 스탠다드 중에서 몇 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수없이 많은 802.11 와이어리스 랜을 위한 802.11 표준들이 있었는데 왜 일부는 퍼플러 해줬고 일부는 그렇게 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던 한 가지는 이런 거였어요. 이 표를 기억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4, 5, 6, 6E까지 있는 표예요. 여기 보면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는 뭐 칼럼이 있죠. 그렇죠? 예, 테이블에서는 이런 걸 패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패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칼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2.4 기가헤르츠 프리퀀시, 라디오 프리퀀시를 사용하도록 스탠다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1B는 2.4였는데 11A가 5기가를 쓰겠다고 했어요. 주로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요 2.4기가 대역 밴드의 밴드 폭이 충분히 넓지 않아서 좀 넓은 데를 쓰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밴드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5GHz 밴드가 에서 작동하도록 기기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뭐 RF가 너무 비쌌다거나 뭐 이랬을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인기를 별로 못 끌었어요. 근데 B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인기를 끌면 어때요? 예, 동기부여가 되죠. 그 다음을 만들. 그래서 G를 만들었는데 G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2.4 대역을 썼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이파이라는 것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든 것은 뭐예요? 2.4 대역도 지원하고 5기가 헤르츠 대역도 지원하게 만들었으니까 설령 5기가 대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아직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기를 사서 쓰면 어쨌든 되고 곧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대역을 풀어주겠죠. 기존에 있던 라디오 스테이션들한테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줄 테니까 비켜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히스토리상 5기가 대역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2.4는 와글와글 하니까 5기가에서 넓은 대역을 쓰는 빠른 새로운 표준을 만들자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5기가 대역 와글와글 할 거고 이 오래된 것들이 없어질 테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온 애가 2.4기가 대역을 여전히 쓸 수 있겠죠. 최대한 밴드 폭이 많을수록 전송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6의 경우에는 2.4기가 ISM, Industry, Scientific and Medical 뭐 밴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ISM 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UNII 대역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6E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6GHz 대역의 밴드 폭이 1.2기가가 되도록 굉장히 큰 대역 폭을 우리나라에서도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VR 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전부 VR 기기를 쓰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머리를 조금만 돌려도 화면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지 VR이 되겠죠. 그러면 영상을 고해상도로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무선 구간에서 밴드 폭이 넓어져야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보내주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각각 다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뭐 실험실 같은 데 들어와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SKT나 KT나 이런 데서 보면 예를 들면 무반향실 언에코익 체인버, 아나코익 체인버라고 해요. 그런 데서 실험을 하는데 전파 프로퍼게이션 실험을 하는데 그런 데 와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보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본다고 해보세요. 근데 조금씩 다 느리게 반응하고 이러면 다 다른 영상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와이파이로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못하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와이파이부터 만들어줘야지 사실은 우리가 5G 광고할 때 했던 그런 아주 좋은 서비스도 사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6GHz 대역에서 넓은 대역 폭을 갖도록 허가해 준 것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또 이 산업이 어떤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배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이 부분 정도에서 스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단 무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무선에서 가장 간단한 통신 방식이 뭐예요? 음파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통신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이 아직도 가정에서 TV 리모컨 이런 거 사용하는데 인프라레드, 적외선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LED 같은 게 꽂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다 알죠. LED군. 근데 뭐 누른다고 해서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렇죠? 네, 적외선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켜지는 걸 못 느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적외선이라든가 음파도 있는데 요즘 음파를 사용하지는 않으려 하겠죠. 예, 적외선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적외선으로 뭘 하더라도 바로 옆방만 가더라도 간섭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직진성이 강한 만큼 인터페어런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데 대세는 뭐였어요? 대세는 전파,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하는 와이어리스 어떤 망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겠어요? 안테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안테나에는 지난번에 그 RF 케이블 할 때처럼 동축 케이블 같은 걸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그만 동축 케이블, 아주 굵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코어가 있고요. 바깥에 이 쉴드랑 연결할 수 있게 있는 단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N 타입, BN, C 타입, SMA 타입에서 타입들이 다 많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저 안테나에다가 일종의 높은 주파수의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코어를 중심으로, 코어를 그라운드로 해서 이 쉴드에 있는 그 카퍼 와이어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주파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 자체는 어때요, 여러분이? 전류 자체는 복소수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페이저 어널리시스 이런 것은 편리하게 하려고 주파수가 사인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을 편리하게 하려고 매그니튜드랑 앵글을 따와서 복소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류 자체는 실수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어떤 트랜스미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신호는 어떤 x of t라는 연속 시간 함수로 모델링이 될 수 있는데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고주파 신호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바꿔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런 신호는 어때요? 리얼 밸류드. 여기 있잖아요. 리얼 밸류드. 그 다음에 주로 어때요? 이게 모든 대역을 하지 않고 일부 대역을 주로 차지하는 그런 밴드패스 시그널로 디자인이 될 거예요. 밴드패스로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여기를 써.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여기를 써라고 하면 어때요? 프리퀀시 대역에서 이렇게 될 텐데 이건 프리퀀시예요. 좀 타임이고. 마르코니 이래로 어때요? 인류가 지구상에 있는 여러 전기 소자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만들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어렵긴 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때요? 필터라는 거예요. 필터라는 것은 뭐죠?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대역은 통과시키고 어떤 대역은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주로 레저넌스를 이용하죠. 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필터를 만들어서 서로 구별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X1이라는 시그널은 요 주파수로 날아가고 X2라는 시그널은 요 대역에서 센터를 가지고 날아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을 안테나에 인가하고 이 안테나가 뭐예요? 전기 신호를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라디오 웨이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라디오 웨이브를 내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 라우드 스피커가 음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또 안테나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라우드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은 다르죠. 보면 구조는 비슷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마이크 사놓고 그걸 스피커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많은 경우에 트랜스미터용 안테나와 리시버용 안테나가 따로 구별되지 않아요. 물론 구별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향성이 굉장히 높게 설계한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테나라는 것은 이 안테나 근처로 EM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가 들어오면 출력단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로 쓸 수 있고 또 마이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죠? 마이크로폰은 전류 또는 전기 신호를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아쿠스틱 시그널로, 음파로 또는 거꾸로 바꿔주는 것이고 안테나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라디오 웨이브로 또는 거꾸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여기에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을 우리가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여기도 설명을 하듯이 대문자 f of x라는
그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x of t를 e to the negative 2pi ft와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t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여기 남는 건 f밖에 없으니까 f의 함수가 얻어지고요. 이것이 신호의 Fourier transform이고, 그리고 이 신호가 어떻다고요 지금? 예, 서로 주파수 대역에서 상당히 오버랩이 안 되도록 보통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터를 가지고 쉽게 아이솔레이션,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렇게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구가 이 대역은 너희들이 써, 저 대역은 너희들이 써, 이런 교통 정리가 중요해요. 이것은 무선 전신, 그러니까 라디오 텔레그래피가 나온 그 20세기 초반부터 중요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혼신 문제가 아주 중요했고, 그래서 바로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주파수 할당을 하고, 또 국내 기구가 또 국내에서 또 할당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요 그림이었어요. 이것이 뭐 United States Frequency Allocation 테이블인데 각 나라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디오 웨이브 대역인데요. 이게 보면 여러 로우들이 있잖아요, 행들이.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만약 오른쪽으로 X 호리젠탈로 프리퀀시를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멀리까지 해야 되니까 얘를 자른 거예요.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잘라 놓은 거예요, 편의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주파수 레인지들을 보세요. 굉장히 뭐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같은 요게 각각의 프리퀀시인데 이렇게 잘라놨죠, 적당히. 그래놓고 보면 뭐 위에 여러 컬러로 서로 다르게 해놨잖아요. 근데 할당을 할 때 프라이머리 유스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법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퀀시 알로케이션 테이블대로 기기를 만들지 않으면 형사 입건돼요. 범죄예요, 범죄. 예. 그러니까 민사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 전파나 막 쏘면 안 돼. 예. 국제 규약이고 각 나라의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라디오 웨이브는 어쨌든 간에 얘를 만들어내고 받을 때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고 나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볼 때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이 라디오 프리퀀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EM 웨이브는 사실 주파수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있죠. 예, 뭐 X선 이런 것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잖아요. 가시광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그 중에 일부인 라디오 웨이브, 전파라는 녀석들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 대역을 쭉 마련해 놓고, 그려놓고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프리퀀시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또 스펙트럼 알로케이션이라는 말도 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심지어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할 때도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워 스펙트럼이다. 전력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그냥 프리퀀시 축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전력이라는 축이 있어서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2차원에서 그려주는 함수 같은 거를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스펙트럼 그러면 그냥 프리퀀시라는 말과 동등어로 쓰기도 하고 한다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말하냐. 이렇게 항상 용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자기들만 그 용어를 쓰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죠. 예. 우리가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동일한 용어를 다 다른 뜻으로 써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니까 어떤 용어를 듣더라도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 사람이 혹시 다른 뜻으로 나와 다른 뜻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 때를 기억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살았던 걸 돌아보면 많은 학문의 분야에서 자기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다 똑같은 걸로 사용하겠지라든가 사용 안 하겠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프리퀀시 알겠어요. 그리고 편의상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몇 주파수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요 덩어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자. 국제기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런 고려시대 때, 저 앞산에 있는 꼭대기에 사는 집 둘째 애가 이렇게 하면 말이 길잖아요. 예. 그리고 뭐 부모 입장에서도 애가 8명이 되는데 첫째와 둘째, 셋째보다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특정 대역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데 그 밴드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대역을 잘랐을 때 그 자른 것을 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와이파이는 ISM 대역 2.4기가 ISM 대역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 ISM 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ISM이 이름인 거예요. 요 2.4기가헤르츠 대역의 이름인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국제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만들 경우도 있고요. 저 대역 이름을 아닐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주의할 건 뭐냐면 똑같은 ISM 밴드가 어느 나라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거랑 비슷한데 다르게 시작하거나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거나 아니면 중간은 사용 못하거나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 전파 인증을 안 해줘가지고 딜레이가 많이 됐었죠, 판매가. 이유를 이제 좀 알겠죠. 나라마다 허용된 주파수 대역이 다르거든요, 보통. 그래서 전파를 방사하는 기기를 그게 핸드폰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수입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일부러 막 딜레이를 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통용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괴롭게 하죠. 자, frequency allocation, spectrum allocation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밴드 대역을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그다음에 뭐 유로피안 이런 데도 있고 쭉 있다고 했는데, ITU가 이제 UN 산하 기구예요. 네, 왠지 UN 같죠, 그렇죠? 유니언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UN 산하 기구에서는 전체 대역을 어떻게 쪼개느냐면 이렇게 쪼개놨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좌절이죠.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좀 흥미롭기도 해요. 히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어쨌든 우리는 프리퀀시 기준으로 하니까 각각 이 밴드 이름이거든요. 이게 밴드 이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밴드 이름이 어떤 스타트, 이니셜, 파이널 프리퀀시를 갖는지 봅시다. 여기 보니까 프리퀀시 앤 웨이브랭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파니까 기본적으로 전파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겠지만 물리 시간에 배워서 어떻게 돼요? 예. F는 예. 이게 F가 뭐야? 퍼세크죠.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한번 잘못 쓰면 이게 어려워요. 오늘 펜이 작동을 잘 못해서 지우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속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미터 퍼 세크잖아요. 예. 그다음에 파장을 생각하면 이게 미터죠. 그다음에 주파수를 생각하면 이게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죠. 예. C는 F 람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렇듯이 단위를 잘 보면 여러분이 이퀘이션을 기억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항상 그래서 유닛을 잘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유니트 없이 많이 했어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문제는 현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매우 중요해요. 단위를 잘못 정하면 어때요? 예전에 미항공 우주국이 한번 실수했듯이 탐사선이 먼 데로 가버리죠. 예, 몇 천억을 들여서 만든 게. 자,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보니까 요걸 정하면 이 F가 정해지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frequency and wavelength인데 요 3이랑 요 작은 수랑 요쪽은 큰 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30 곱하기 1000km. 그러면 여기에 10의 6승이 있고, 잠깐만요. 이거 맞겠나요? 좀 거꾸로 써놨네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상식과는 달리 요 앞에 거가 앞에 거에 대응되게 써놨네요. 그렇죠? 거꾸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곱하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앞에 것들이. 네. 그래서 3이 나온 이유는 조금 알겠어요? 예, 보면은 웨이브랭스를 10의 몇 승 단위로 끊으려고 하다 보면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어딘가에는 3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프리퀀시에 다 3자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장 낮은 대역부터 봅시다. 얘는
extremely low frequency 이렇게 써놨어요. 매우 매우 낮은. 그 다음에 여기는 super low. 잠깐 슈퍼도 매우 낮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수식어는 모르겠고 그럼 단순한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low가 있어요. 오, 간단하네, 그렇죠? 예, 저주파. 그러면 이거는 중주파겠네요. 고주파.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중심으로. 예. 그래서 이 ITU의 기준을 보면 이 녀석들이 어쨌든 중요해요. low, medium, high. 그런데 이 high가 좀 웃겨요. medium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3에서 30MHz 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게 뭐라고요? 3GHz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3GHz가 저 식으로 얘기하면 람다가 10cm가 돼요. 그러니까 딱 우리 핸드폰 사이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안테나가 라디오 웨이브를 잘 방사하려면 그 방사하는 라디오 웨이브의 파장 정도 사이즈는 돼줘야 되거든요. 지나치게 안테나가 작으면 방사가 잘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대역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잠깐 3기가라면서 우리가 쓰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3MHz예요. 그러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는 예전에는 이게 매우 높은 대역이었겠죠.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전부 그냥 주파수 10배, 그 다음에 파장 10배 단위로 잘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미디엄이었어요. 적절한 중간 정도. 이게 높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놓으면 뭐냐면 여러분이 몇 가지 통신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숫자를 기억해놔야 되는데 AM 라디오가 뭐라고요? AM 라디오가 535에서 1605 킬로헤르츠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AM 라디오고 AM은 어느 나라나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535, 1605는 어디 지금 딱 들어있어요? 이 중파라는 것에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AM 라디오가 사실 거의 커머셜라이즈드 된 최초의 통신기기잖아요. 네, 텔레그램은 좀 전문적인 거라고 하면. 왜냐면 개인이 와이어리스 텔레그램 기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5, 1605니까 이게 쏙 들어가니까 버리면 300이죠. 1605를 올리면 3000이죠. 그럼 대충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AM 라디오가 중파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것보다 낮으면 한 단계, 그렇죠? 오더 하나 낮으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10분의 1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low, 높으면 high 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 아주 낮은 쪽은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고요. 사실 대칭이 딱 돼요.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high로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려운데 very가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low보다 아래는 very예요. high보다 높은 거는 이쪽이 높은 주파수예요. very high예요. 말 되죠? 그 다음에 very 다음에는 울트라를 썼어요. 여기도 있지만 울트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울트라맨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슈퍼맨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어릴 때 슈퍼맨이 더 세잖아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이게 이제 뭐 쓸데없는 우스개인데 어쨌든 그래서 하이다면은 베리 하이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슈퍼맨과 울트라맨을 생각하면 울트라맨이 좀 못하니까 여기까지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그 히어로 시리즈를 만든다면 익스트림맨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슈퍼맨 다음은 그래서 슈퍼 다음엔 익스트리멀리예요. 자, 대충 알겠죠? 그래서 약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파에서 MF, 저주파, low LF, HF.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요건데요. VHF가 여기에 따르면 30에서 300메가잖아요. 여기에 88에서 108 메가헤르츠가 여기 쏙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FM은 여기 들어있어요. FM 라디오 브로드캐스트 주파수 대역이. 그러니까 VHF 대역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 케이블 TV 말고 케이블에 나오는 텔레비전 말고 그냥 공중파 TV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KBS가 케이블로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정말 KBS나 MBC 이런 데는 전파를 쏘거든요. 케이블로만 오는 게 아니라. 걔들도 요 대역이랑 비슷해요. 요것보다 좀 낮은데. 그러니까 VHF가 TV
송출용 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면은 VHF 안테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널 돌리는 게요. VHF 돌리는 다이얼이 있고 UHF 돌리는 다이얼이 있었어요. 참고로 예전에 UHF, 그러니까 베리 다음에 울트라잖아요. 여기도 쓸 수 있게 좀 해놨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케이블 TV가 들어올 때 TV가 있으면 여기다가 안테나를 꽂고요. VHF. 그러면 이제 KBS, SBS, MBC가 잡혀요.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케이블 단자를 꽂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UHF 다이얼을 돌리면 나왔어요. 채널이 바뀌었어요. 이제 감이 좀 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무선으로 TV, 여기 케이블 TV 이런 걸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3GHz 얘기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죠. 맞습니까? 네. 3GHz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여기 용도들이 다 조금씩 달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 사용할 때 여기 나와 있네요. 옆에 AM이라고 돼 있죠. 여기 FM이라고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용으로 바로 이용되기 시작했어요. 전파가 나오자마자.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부대 어디로 가고 지금 저기 어디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곳곳에 이제 군사용으로 뭐가 들어있고 이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들이 우리도 열어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래서 여기 보면 뭐 아마추어 라디오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말했지만 UHF의 텔레비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텔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PS 여러분이 잘 아는 셀룰라 폰에 들어있는 게 뭐죠? 네. 셀룰라 폰에 GPS 수신기가 들어있죠. 그렇죠? 인터넷도 되죠. 그렇잖아요. 네. GPS도 여기 들어있고 블루투스, 와이어리스 랜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2.4기가 대역 ISM 밴드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2.4기가 대역이니까 여기 와이어리스 랜도 들어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 뭐 FRS는 패밀리 라디오 서비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데 워키토키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워키토키도 여러 대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여러 대역이 있어요. 예. 근데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기기를요 사가지고 캐나다에서 쓰면 불법이에요.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뭐 이런 나라들마다 하여튼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4G랑 5G 셀룰라 통신의 경우에는 4G는 2.5기가 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 어디예요? 예, 요 대역쯤 되고요. 5G는 3.5쯤 되니까 요 대역. 그다음에 더 높은 대역도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세대 6G라고 하는 것들 어디 있을까? 말이 많아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높이 올라가면 RF 컴포넌트들 어쨌든 우리는 라디오 웨이브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면 그 안테나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RF 앰플리파이어라든가 믹서라든가 오실레이터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든가 손실이 너무 크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 앞에 있는 애들을 좀 정리해서 새로운 밴드를 확보해야 된다. 뭐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아니 그러지 말고 기존의 서비스들 두고 우리가 셀룰라가 똑똑하니까 워낙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그러면 좀 비싼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기지고. 그래서 걔들이 똑똑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들한테 영향을 안 주면서 또는 안 받으면서 우리 셀룰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자. 셀룰라 이동통신. 이런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라디오 애스트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막 들어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매우 복잡한 어떤 룰에 따라서 엘로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ITU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표로 가서 회의에 참석해요. 왜냐하면 UN이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새로운 대역을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동통신 뭐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 밴드에서 확보하면 어떠니 하면 투표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자기 나라 산업에 유리한 밴드를 사용하도록 독려한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ITU, 유엔 산하기구에서 하는 거고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렇죠? 예. 파장을 10의 n승 단위로 10배 단위로 쫙 끊어놓고 그러면 거꾸로 주파수는 3 곱하기 x에서 3 곱하기 x의 10배까지로 쫙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히스토릭한 이름으로 뭐 중파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하이로를 하고 그다음에 베리, 그다음에 울트라맨, 슈퍼맨, 익스트림맨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테라헤르츠 대역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테라가 뭐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그냥 킬로가 10의 3승이고 메가가 10의 6승이고 기가가 10의 9승이고 그 다음에 테라가 10의 12승 이렇게 3단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단위를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ITU가 분류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그냥 숫자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우연히 정한 길이 단위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 다른 이유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IEEE 우리가 802.11, 802.3 이런 것 표준화를 한 단체죠. 거기서는 이 레이더, 2차 대전 때 이제 레이더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연합군 막 일본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영화라든가 이런 다큐라든가 보면서 레이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레이더를 만들 때 각 나라에서 이 또 라디오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저렇게 막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IEEE에서 특히 이 주파수 대역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 프리퀀시 대역 이상을 레이더로 썼거든요. 요 대역에서 여기 하이 프리퀀시 대역 그다음에 VHF까지는 ITU와 똑같죠. 그런데 요 UHF 대역을 잘라 먹었네요. 그렇죠? 네. 잘라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0.3에서 3기가여야죠. 그렇죠? 10배면은. 잘라 먹은 다음에 여기를 쭉 다르게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도 SHF 대역도 또 다르게 잘라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언뜻 들어봤을 텐데 L, S, C, X, KU, K, KA, V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더를 공부하다 보면 뭐 X밴드 레이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 대역이란 뜻이에요. X밴드. 알겠어요? 그다음에 뭐 C밴드 레이더.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어디구나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저도 레이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빨리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서 문서라든가 이런 데서 저런 ITU 기준이 아니라 요 기준으로 나오면 저런 게 있었고 IEEE에서 만들었는데 히스토리컬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K 밴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쿠르츠 하면서 German for short래요.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레이더를 만들 때 여기를 뭐 짧은 파장, 짧은 대역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그냥 정착이 된 거예요. K 대역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좀 합성이 좀 웃기죠. 크루츠 어버브. 그래서 이건 영어와 독일어가 섞여서 KA. 크루츠 언더 해서 KU.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뭐 2차 대전 때 파이어 컨트롤. X는 크로스를 뜻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X밴드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숏 웨이브죠. 이건 뭐 영국권에서 했겠죠. 여기도 숏이 있는데 독일 사람들 여기가 숏이고 영어권에서는 여기가 숏이었나 봐요. 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적당히 S와 X 중간에 컴프로마이즈라는 뜻으로 C라고 했다. 뭐 하여튼 이유는 다양한데 이유가 합리적인 건 아니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니까 UHF라고 하면 IEEE 기준으로 하면은 어때요? 0.3에서 3기가가 돼야 되겠지만 이 ITU 기준으로 하면 IEEE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로 잘라 먹고 나머지는 또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밴드 분류법을 조금 봤고요. 이거 말고도 또 밴드에 여러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의상 누가 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쓰니까 부르자. 예를 들면 브로드캐스트 밴드인데 TV 브로드캐스트 밴드, AM 라디오 브로드캐스트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안 돼 있더라도.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라는 게 그 아까 봤겠지만 뭐 여러 그 ITU의 밴드들 사이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밴드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게 있고 나라마다 다른 게 있고 그냥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는 게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U가 ISM 밴드라는 것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밴드. 그래서 밴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밴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2.4기가 근처에 있는 대역이 있는데 거기를 와이파이, IEEE 802.11 기기가 와이어리스 된 기기가 거기 우리 써서 하면 되겠네. 우리 기기는 그러면 예를 들면 ITU가 정한 그리고 각 나라가 정한 그
에미션 기준을, 라디오 웨이브 전파 방사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게 표준을 이렇게 만들자 해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했듯이 2.4기가 대역 하니까 점점 인기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배우겠지만 앞으로 프로토콜이 뭐 어쨌든 똑똑하긴 하지만 여러 사용자들이 나도 쓰겠다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넓은 대역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더 넓은 대역을 이제 특히 미국에서 FCC는 미국의 전파 관리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UNII라는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밴드를 만들었어요. 여러 밴드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5기가 대역이 또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대역을 또 허가를 해줬죠. 네. 그리고 말을 했듯이 와이어리스 랜 밴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무선 랜 밴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무선 랜 대역. ISM, 뭐 UNII 이렇게 안 부르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2.4기가 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5기가가 있고 최근에 이제 6기가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2020년에 여기 밴드 1.2기가 밴드위스 정도를 열어줬다라는 기사가 여기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여러분이 여기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기가나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내에서 VR 기기를 실내에 있는 굉장히 고속의 컴퓨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어떤 VR 바이저가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신호를 주고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회사들은 저쪽 어플리케이션으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1.2기가 밴드위스를 확보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기기가 나와 같은 이 와이어리스 랜으로 커버될 수 있는 에리어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 기기가 예를 들면 또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빠르다 하더라도 걔를 통해서 다른 데에 가겠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 예를 들면 학교 네트워크가 느려요. 1.2기가 신호를 뭐 빠르게 보낼 수 없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저 기사를 읽어보고 관련된 걸 봤더니 왜 문제냐 했더니 많은 가정이 그 집에 나오는 랜 서비스가 저만큼 밴드위스를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곳이. 그러니까 뭐 집마다 슈퍼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일단 와이파이 쪽은 굉장히 넓은 대역폭으로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와이어드 쪽에서 뭔가 잘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무선으로 고속 이동은 아니지만 이런 랜 와이어리스 랜 에리어 정도에서 뭔가 굉장히 넓은 밴드위스에서 서비스가 잘 되는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때요? 고속 이동 중에 여기서 고속이라는 것은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거죠. 뭐 아무 데나 나간다든가 집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셀룰러 폰에서도 그게 되기를 바랄 거고 그러면 이제 5G가 더 힘을 얻을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5G 광고들 보면 막 손흥민이 막 영국에서 축구 교실을 열면 한국에 있는 소년이 막 헤딩하고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선망도 중요하지만 유선망도 중요해요. 전에 얘기했지만 어때요? 영국까지 가려면 인터넷에 패킷을 날리려면 위성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되고 다 해저 케이블로 해서 멀리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선 구간만 막 발전해 봐야 조금 전에 와이파이 6E 얘기를 했지만 1.2기가 열어줘도 집에 있는 유선 구간이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문제가 아직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와이파이로 뭔가 와이드밴드, 엄청나게 넓은 밴드를 필요로 하는 킬러 앱이 나와줘야지 셀룰라 쪽에서도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이 5G도 좀 더 회사들이 그러니까 SKT, KT, 뭐 U+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할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5G용으로 두 대역을 할당해 줬어요. 낮은 대역에 낮다고 해도 3.5쯤 되죠. 거기에 세 회사한테 밴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다음에 높은 대역에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손흥민 나오는 광고 정도 하려면 이 높은 대역에 있는 넓은 폭을 나눠줬거든요. 거길 써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 하겠죠. 회사들이. 그래서 와 5G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4G LTE 서비스에서 좀 넓은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여기 막 몰려들어서 와 너무 좋아 그러면 어때요? 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킬러 앱이 없으니까 뭐 좀 하다가 뭐 5G에서 뭐가 좋아졌니? 그러니까 요금이 더 빨리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만 하면은 저같이 느리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빨리빨리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신제품이 나오는. 그러면 아직도 오래된 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꼭 바꾸려고 해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또 보니까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죠. 고객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러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 링크 중에 하나가 누르면은 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부대역을 할당해 줬는데 굉장히 값비싼 자원이죠. 전파라는 것은 주파수 프리퀀시 밴드는 굉장히 고가의 어떻게 보면 공유재를 정부가 이게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비싼 돈을 받고 경매 붙여요, 사실은. 그런데 그 경매를 하면서도 정부가 뭐라냐면 이거 너희들이 목적대로 제대로 안 쓰면 너희들이 그냥 회수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수해버렸어요. 화가 나서. 너무 안 쓰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 보면 이제 이 법령으로 또는 어떤 룰로 주죠. 그래서 너희가 이걸 경매로 사는데 안 쓰면은 어떤 기간까지 안 쓰면 페널티가 있고 반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사정이 뭐 킬러 앱이 안 나와서 그런데 어떻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하더라도 법에 따른 순서에 따르면 그냥 회수해야 되면 회수를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처럼 통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와이파이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1.2GHz나 열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다만 말했지만 요 대역을 찾아보면 아까 그 프리퀀시 엘로케이션 테이블에 보면 알겠지만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서 특별히 앞에 대역에 있는 애들은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당장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 기사를 읽어보면 뒤에 높은 500메가 대역은 뭐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당장은 낮은 500메가 대역을 쓸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찾아보면 와이파이 6E 공유기,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하죠. 와이파이 라우터, 그걸 팔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찾아보면, 유튜브 찾아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자기들 안에서만 패킷을 프레임을 보내면서 빠르죠 뭐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 집에 뭐 고속 이더넷 서비스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 와이파이 라우터라는 녀석이 결국은 뭐 지역 사업자가 서비스해주는 인터넷망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구간이 느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예,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ISM 대역에 예전에 900메가 대역도 있었어요. 900메가 대역. 지금도 아마 ISM에 900메가 대역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파퓰러한 것은 2.4, 그다음에 5기가 이렇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6기가 이런 데도 IEEE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ISM 대역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대역을 할당하면서 ISM이 아닌 대역을 할당하면서 여기는 무선 랜을 쓸 수 있어요라고 했다고 보시면 맞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이냐? 밴드까지 알면 되느냐? 네. 잠시만요. 예, 여기도 또 이제 다른 밴드 이름들이 있네요.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밴드들. 예, AM 라디오 밴드, 숏웨이브, VHF, FM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또 있다고 했어요. 네. 밴드 이름들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라는 게 있어요. 햄 라디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밴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목적으로 아마추어 라디오, 그러니까 아마추어 전파 기기, 그렇죠? 뭐 CQ 이렇게 하면서 콜 사인 내죠, 그렇죠? 네. 그 밴드도 미국의 경우에도 여기 대역에도 있고 요 대역에 여기 미터는 당연히 파장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라디오는 법령에 따르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못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M 밴드도 여러 대역에 있는 거죠, 사실은. ISM 밴드도.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랜으로 사용하는 밴드들도 여러 군데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어로. 이게 이제 오늘 이 프리퀀시, 밴드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 채널이란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퀀시 엘로케이션 이런 입장에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밴드를 더 잘게 쪼개 놓은 건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떤 밴드에는 채널이 오버랩이 되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채널과 2번 채널이
예를 들면 여전히 폭을 가진 프리퀀시 인터벌인데 오버랩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심지어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1, 2, 3 하면은 딱 나눠져 있어요, 밴드가. 그러다 4 하면은 그걸 다 붙여놓은 걸 4번이라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도 해요.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분리돼 있었다고 보면 많이 상당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워키토키를 샀어요. 정부가 허가해 주는 어떤 대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그냥 사기만 하면 라이센스 없이 쓸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너브가 있어요.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채널이 예를 들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뭐 1번으로 하니까 혼신이 많아요. 그러면 저랑 저희 아이가 산에 등산을 하면서 오빠 잠깐 옆에도 보고 오고 할게요. 근데 핸드폰이 잘 안 터지니까 우리 이거 갖고 가요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둘이서 야, 여기 보니까 누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3번 채널로 맞춰놓고 하고 그다음 안 되면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둘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보면 주로 FM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채널이란 것이 서로 이제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채널 맞추고 3번 채널 맞췄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뭐냐면 3번 채널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pen a channel, 또 open the channel number 3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군대라든가 아니면 이 군대 관련해서 이게 스타트랙이죠. 스타트랙이라는 미래의 어떤 유나이티드 뭐였죠? 페더레이션 오브 플래닛인가? 뭐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엔 같은 건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우주 함선의 선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캡틴 we are being hailed. hailed는 뭐냐면 여기 전화 받아 이런 거를 무선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추어 라디오가 CQ 뭐 어쩌고 뭐 아무게 나오세요 하는 게 헤일링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 네. 그랬더니 캡틴이 뭐라고 하냐면 open a channel then.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링크를 만들어라. 이제 교신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프너 채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밴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요 밴드에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밴드에 여러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 채널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표준에 따라서. 근데 오프너 채널 그러면 결국 저쪽이랑 통신하게 이제 시작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2.4기가 대역 ISM 밴드에서 이제 IEEE가 802.11 이제 그 표준을 만들 때 자기들이 그거를 잘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쓸 거니까 대충 신호로 만들 때는 요 정도 단위로 쓸 텐데 그러면 채널 크기를 요 정도 해서 한 번에 한 채널 쓰게 할까? 뭐 이러다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게 이제 채널 위스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14개의 채널을 5MHz 대역 세퍼레이션이고요. B에서는 채널 위스를 22메가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14개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14개, 14개로 쪼갰나 보다 서로 오버랩이 안 되게 하면 아니죠. 당연히 벌써. 위스가 22메가인데 센터 프리퀀시가 5메가 간격이니까 막 중첩이 되겠죠. 그것이 여기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2.4기가 밴드, 2.4기가 대역에서 이 IEEE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채널 할당 종류예요. 그러니까 1번 채널이 이게 센터가 2.412예요. 그 다음에 폭이 22메가. 그 다음에 5메가 더 증가해서 그래서 2.417. 참고로 소수 셋째 자리가 메가 단위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 채널 2번, 3번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하고는 그 다음에 뚝 뛰어서 14를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별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어떤 나라는 몇 번에서 몇 번 채널은 못 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할당돼 있고 허가를 안 해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ISM 2.4GHz ISM 밴드를 오버래핑하는 채널즈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표준에서 한 번에 한 채널만 쓰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2.4기가 대역을 와이어리스 랜으로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 11B가 좀 잘 됐다 흥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면 채널 1 쓰고 그다음 오버랩 안 되게 하려면 채널 6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802.11b 액세스 포인트랑 교류하는 기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기기가 점유할 수 있는 게 채널 하나야. 그리고 채널은 1번, 6번, 11번, 14번 중에서만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n과 G와 N을 이제 만들면서 이게 뭔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때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해서 좀 생겼는데 얘는 스펙트럼이 샤프해요. OFDM이라서 나중에 파이 할 때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채널 위스를 여기서는 22MHz로 했잖아요. 근데 11G와 N에서 OFDM은 20MHz 위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그러면 우리 채널 1을 이렇게 채널 5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르게 할당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N에서 40메가 채널 옵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른 걸 원하잖아요. 한번 사용할 때. 밴드 폭이 넓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채널 1에서 5까지 다 쓰는 그다음에 채널 9에서 13까지 다 쓰는 뭐 이런 것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는 예를 들면 곤란해 그거는 이쪽에 문제가 있어 이래놓으면 여기만 쓰게 할당을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여기 돼 있잖아요. Most countries 이렇게 쓰는데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할당해 놓은 거예요.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기기가. 그래서 연속적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주면 사실 제일 좋겠죠.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5기가 대역 UNII. 예. 참고로 U는 unlicensed고요. 여기서 unlicensed라는 것은 내가 정부에 가서 이걸 쓸 테니까 면허를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기를 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예를 들면 번호를 보세요. 여기 뭐 34, 40, 44, 48, 5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오버래핑 안 하는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38번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번호를 붙여놨고요. 42번은 또 요거 네 개를 합치거나 요거 두 개를 합쳐놨어요.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50번 채널을 써서 통신할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번호를 이렇게 오버래핑도 되게 달아놨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아카데믹에서는 이 채널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특히 통신 이론을 할 때 채널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트랜스미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리시버가 있으면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네요. 예. 예. 이 사이에 있는 것을 그냥 채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통신에서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있는 시스템이죠. 예. 시스템을 채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좀 다르죠, 용어가.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뭐냐면 이 채널 인풋 시그널의 밴드위스, 그다음에 이 채널 아웃풋 시그널의 밴드위스. 그게 똑같을 때 이 채널의 밴드위스 이렇게 부르지. 앞에서 말한 요런 프리퀀시, 밴드, 채널 이렇게 가는 이 아이디어의 라인들에서 말하는 채널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인 용어 비슷해요. 여기 채널은. 근데 여기 채널은 학술적으로 그냥 송수신단 사이에 있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고 그런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디어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COMM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고요. 디어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정말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기에 뭐 이렇게 단자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케이블, RF 케이블을 위한 단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SMA 커넥터가 나와 있다고 해서 메일 커넥터 나와 있으면 놀랍게도 이 기기에 보면 옆에 영어로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이런 식으로 채널이란 용어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또 TV에서도 뭐예요? 채널 1, 2, 3, 4 그러면 어떤 다른 대역을 쓰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채널들 보면 보통 이런 기기에서는 특히 데이터 애퀴지션 보드나 데이터 DAQ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입력 단자 1, 2, 3, 4라는 뜻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래서 동일한 이 채널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채널, 그러면 TV 채널 9번, 뭐 11번, 뭐 이런 19번, 이러는 15번 하는 그런 채널인데 또 엔지니어링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프리퀀시, 밴드, 채널, 서브 채널 이런 류의 채널이 있고 통신 이론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채널이 있고 하드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정의의 채널이 있으니까 아까도 강조했지만 용어가 다 달라서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이 어떤 일을 하죠? 예, 저 같으면 지진을 일으키거나 벼락을 내리거나 할 텐데 어때요? 그 공사장에 있는 엔지니어들 언어를 다 달리하죠. 예. 언어가 달리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기 크레인 가져와서 저기 해야지 그랬더니 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이 채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섹션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 못 넘어갔고요. 키워드들을 정의를 하겠어요. 워낙 많은 걸 떠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얘기를 했어요. 와이어리스 랜을 위한 여러 스탠다드 중에서 IEEE 802.11 패밀리가 있고 그 중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들을 모아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공식적으로 456, 6E까지 번호를 붙여줬는데 6E는 아직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신만만한가 봐요.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802.11 패밀리 중에서 이름 와이파이란 이름 못 붙은 놈들 굉장히 많아요. AY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주로 대역이 높은 대역이다 보니까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뭐가 잘 안 됐어요. 법령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기기가 너무 비쌌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중요한데 프리퀀시라는 개념, 그다음에 밴드라는 개념, 채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ITU가 정하는 이 밴드들, 그다음에 IEEE가 UHF 대역을 쪼개놓은 또 레이더 밴드 이름들,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많이 쓰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밴드를 채널로 쪼개는데 그것은 넌 오버래핑이라는 것이 반드시 통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버래핑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밴드에서도 보면 와이파이 밴드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또 ISM 밴드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UNII 밴드일 수도 있고 또 정부가 그냥 무선 랜 밴드 이렇게 해서 할당할 수도 있고 최근에 6GHz 대역에 대한민국에서는 1.2GHz 밴드 위스, 그러니까 밴드가 있으면 밴드의 폭이 있잖아요. 채널이 있으면 채널 위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채널 위스란 말은 우리는 잘 안 써요. 예, 커뮤니케이션 띠어리 하는 사람들은 채널 위스 그러면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한번 생각할 거예요. 밴드 위스라고만 생각할 텐데 채널 위스란 말도 이런 유의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많이 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